사무소의 저희 박정희 소장님이십니다. 저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라운드 포 플레이라고 공간, 이 공간 자체가 놀이가 되다라는 주제로 일일 특강을 맡게 된 박경이라고 하고요. 앞전에 저희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셨지만 저희 소개를 먼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조경학과 출신이고요. 한국에서 학부를 마치고 미국에서 석사를 받고 졸업 이후에 미국 그리고 독일, 영국을 거쳐서 2018년도 11월에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을 하면서 현재는 LP스케이프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희대에서 기금 교수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제 조경학과를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조경학과 하면은 대부분이 이제 과거에는 나무를 판다든지 혹은 나무를 심는다든지 하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조경 설계라고 하면 동시대에서는 이 범위가 굉장히 많이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 계획으로부터 공원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근린공원, 소공원, 그리고 어린이공원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 또한 어린이공원 안에는 또한 시설물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설물들 또한 디자인하게 되고, 강의에 앞서 이 목차입니다. 이 목차가 굉장히 중요해요. 목차 안에서 제가 다음에 한 장 한 장 넘길 때 그 순서를 많이 잘 파악을 하시면은 아마도 차후에 공원이나 놀이터의 디자인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팁이 되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목차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은 과업 개요이고요. 2번은 현황 분석입니다. 3번은 기본 구상 및 계획, 그리고 4번은 자문 의견, 5번은 수정 계획안, 6번은 세부 계획안, 그리고 7번은 시공 사진입니다. 제가 오늘 과업의 내용으로서 사례를 뭐를 들고 왔냐면요. 일전에 저희 회사인 LP스케이프라는 회사에서 설계를 했고요. 그리고 시공이 거의 완료가 됐어요. 한 90% 이상이 시공이 되었고 조만간 오픈 예정인 넓은들 어린이 공원이라는 사례를 가지고 왔고요. 이 공원이 어떻게 만들어졌나에 대해서 오늘 발표를 해보고자 합니다. 과업 개요입니다. 과업 개요를 보시면은 과업 범위 및 목적을 보실 수 있는데요. 과업명은 넓은들 어린이 공원 리모델링 사업 실시 설계 용역이었습니다. 위치는 서울 남천구 남부 순환로 88길 1구에 있었고요. 면적은 대략 3,288제곱미터가 되었습니다. 공사비는 4억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이 공원을 설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황 분석 또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정말 불필요한 곳은 털어내고 필요한 곳은 존치하는 그런 계획으로 구상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업의 목적은 어린이의 상상력과 모험심을 키워줄 수 있는 공간으로 재구성하고 어린이 및 지역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 및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함에 있습니다. 기존의 노후화된 넓은들 어린이공원의 일대를 창의 놀이터로 재구성하여서요. 안전하면서도 쾌적한 도시 경관을 제공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대상지 입지 여건입니다. 대상지 반경 400m 이내에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3개소가 있고 유치원 1개소, 초등학교 1개소, 그리고 주변에 단지가 9개소가 있었고 푸른 어린이공원, 시니 어린이공원 이렇게 어린이공원은 2개소가 있었습니다. 종합해보면 400m 이내에 14개소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이 있었고요. 동일 하이빌
1, 2단지 사이에 위치함으로써 아파트 주민들의 이용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앞전에 언급했듯이 400m 이내에는 어린이 공원이 2개소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대상지의 반경을 얘기할 때 400m 혹은 500m를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500m 이내라는 이 말은 반경 500m 이내라는 말은 우리가 도보권으로 걸을 수 있는,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그 반경을 말하고요. 특히나 이곳은 이제 어린이 공원이 이루어질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성인 같은 경우는 500m 이상, 1km가 되더라도 충분히 걸을 수 있는 그런 내구력이 지구력이 있는데, 그게 반면에 어린이들과 함께 동행을 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최소 그 400m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여야 도보권으로 오고 대중교통이나 자가를 이용하지 않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현황 분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 전에 넓은 어린이 공원은 이 1번 이 공간이 이 놀이터가 있는 그런 공간이었고요. 그리고 2번에는 족구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3번에는 지압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4번에는 퍼골라, 5번에는 앉은벽이 있었습니다. 앉은벽이라고 하면 벤치 의자를 말하는데, 소위 우리는 이 벽면 혹은 이런 녹지대가 있는 면에 붙어서 의자가 튀어나온 것을 저희는 앉은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6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녹지대가 작은 포켓 쉼터가 있었습니다. 7번에는 그 운동 시설물들이 이렇게 위치해 있었고요. 전반적인 내용은 이랬고, 앞전에 말씀했다시피 동일 1차와 이 3차 사이에 들어가 있는 하나의 큰 포켓 가든과 같은 그런 곳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용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심지어 이 동일 하이빌 2차 앞에는 이렇게 출입구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이렇게 출입구도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요. 다만 현황에 있어서의 문제점 중 하나는 이 어린이 공원 자체가 굉장히 노후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굉장히 시설물도 낙후에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포장도 굉장히 낡아 있었고요. 그리고 지하로 같은 경우는 족구장은 어느 정도 잘 이용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생각을 했고요. 지하놀이대 같은 경우도 굉장히 현저히 이용률이 떨어지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나무는 굉장히 수렴하고 생육 상태가 굉장히 좋은 상태였고요. 다만 나무 밑에 그 하부 식재, 그 나무 밑에 식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재들은 굉장히 부족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에서 가장 눈여겨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경계석 포장이 잘못되어 있어서 이 녹지로부터 토사가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보통은 이 포장면과 녹지대 사이에 이렇게 경계석을 놓습니다. 이 경계석이라고 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보도와 도로가 있을 때 그 사이에 턱을 말하죠. 그렇듯이 일부의 턱을 만들어주면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고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공간은 아쉽게도 이 경계석 높이가 포장 높이하고 똑같은 레벨로 되어 있어서 토사가 이렇게 많이 흐르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그 현황 사진과 함께 이 부지의 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볼라드, 1번 이 위치이고요. 이 안에는 이렇게 볼라드가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통일성이 없기에 이 두 개가 다르게 이렇게 되어 있었고, 이 볼라드라고 하면 차량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2번 같은 경우는 그래도 비교적 양호한 연결부들이 되어 있었고요. 나머지 부분들도 그 출입구 자체로만 보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다음은 놀이터의 현황 분석을 볼 수 있습니다. 앞전에 언급을 했듯이
놀이 시설물이 굉장히 부족하고 포장 또한 이렇게 파손된 이런 부위들이 이렇게 있었었고요. 놀이 시설도 이 트렌드에 맞춰 굉장히 올드하게 오래된 그런 놀이 시설물이었고, 또한 굉장히 조금 낙후해 있기 때문에 안전상에도 어느 정도의 문제가 될 수 있을 정도의 낙후함을 보였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현황입니다. 앞전에 언급했듯이 일본은 이렇게 주민 운동 놀이 시설이 있었었고요. 이번에는 이런 벤치들이 이렇게 자리 잡혀 있었는데, 중간중간에 그냥 보수를 하는 과정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각기각색의 그러한 벤치들이 시설되어 있었고요. 설치되어 있었고요. 3번 같은 경우는 이 퍼골라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어린이 놀이터 자체의 이용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퍼골라 자체가 무색할 만큼 사용 이용 비율이 굉장히 낮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은 이제 족구장이고요. 이 족구장 같은 경우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래는 이제 포켓 가든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안으로 조금 들어가게끔 만들긴 했지만 이곳이 왜 만들어졌는지 모를 정도로 조금 무색하게 되어 있었고, 곳곳에는 이런 토사가 흘러내리는 모습, 혹은 이제 퍼골라가 이렇게 망가진 모습, 혹은 이제 아마도 이 안에 조명 같은 가로등 같은 것들이 이렇게 서 있었을 것 같은 것으로 추측이 되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꼽혀 있었었고요. 교목이 이렇게 있었었는데 이제 커팅에 대해서 나간 그런 흔적들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녹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앞전에 언급을 했듯이 이렇게 상부 식재는 굉장히 무성하고 상태가 굉장히 양호했고요. 다만 이제 아랫부분의 하부 식재는 어느 정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황으로부터. 그리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로 이곳은 경계석이 아마 가려진 것 같아요. 이쪽 부분에 경계석이 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숨겨져 있겠죠. 이게 토사가 흘러내려서 이 보도 안에 이렇게 지금 침투가 되어 있는 그런 현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황 분석 이후에 또 하나의 과정을 거친 것 중에 하나가 이 주민 인터뷰였는데요. 이 인터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다양한 연령층을 분류해야 됩니다. 이게 연령층을 분류하고 이곳에 오는 목적들, 이 목적들도 잘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룹 단위로 많이 모이는지, 혹은 가족 단위로 많이 오는지, 친구들과 많이 오는지, 그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분류된 가운데 각각의 그 요소들을 나누어서 인터뷰를 해본 결과, 저희가 내놓은 그 소결론에서는 뭔가 놀이시설이 있지만 다양한 놀이시설을 하고 싶은 그런 갈증들이 주민들에게 있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연령층이 아우를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한 갈증 또한 있었고요. 또 하나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안전한 공간에 대한 갈증이 있었습니다. 이 안전한 공간에 대한 갈증은 왜 있었는지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현황 분석을 하고 이용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례 조사를 들어봤는데요. 이 사례 조사의 목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놀이터 트렌드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과연 동시대에는 어떠한 놀이터들이 잘 이루어지고 즐겨하고 선호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사례조사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놀이터의 트렌드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굉장히 정형화된 놀이공간, 여러분들도 창의 놀이터를 준비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형화된 놀이공간이 아닌 각 공간에 뭔가 특화된 놀이공간을 굉장히 선호하는 것이 트렌드고요.
그리고 또한 놀이 공간과 식재와 시설물이 뭔가 각각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 것보다 하나의 통합형 놀이 공간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자연과 밀접하게 만날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그런 놀이 공간, 그리고 다양한 감각과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놀이 공간을 선호합니다. 제가 주제에서도 얘기를 언급해서 말했듯이 그라운드 포 플레이라고 공간, 즉 놀이가 되다라는 주제를 삼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현재 놀이터의 트렌드를 보면 그냥 시설물들을 그 공간 안에 하나하나 담는 요소로 그런 공간을 만든 놀이터의 모습은 동시에 트렌드적인 그런 놀이터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뭔가 이 대지를 이용해서 마운딩이라고 하죠. 이렇게 올라온 부분을 마운딩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대지를 이용해서 이 대지 자체를 올리고 내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각도와 높이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이 대지와 함께 놀이를 찾아가는 그런 공간을 연출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이 공간이 이제 마운딩으로 올라오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밑으로 꺼지는 선큰이라고 하죠. 밑으로 이렇게 꺼지는 모습. 그래서 이 대지가 자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자체만으로 이 공간 안에는 또 다른 시설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이 다양하게 많은 행태들을 이루면서 만족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조금 오래전에, 해외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대지를 이용한 그런 놀이터를 구상을 했었는데요. 현지에서도 굉장히 유명하고 또 레퍼런스로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러한 이미지이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힘든 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보통 이제 고무칩 포장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일부는 이렇게 이제 모래사장을 또 만들기도 하는데, 이 모래사장이 있어서 가장 주안되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떻게 보면 청결하고 이 안에 있는 것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 모래를 얼마나 많이 그리고 자주 그 관리를 하냐에 따라서 어린이의 안전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선호를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제 평평하게 맞서서 반대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좀 보셨고요. 저희가 내렸던 종합 분석으로는 이렇습니다. 앞에서 나왔던 그 흐름을 보면은 이 현황 분석을 했었고요.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가 수렴을 했었고요. 그리고 서울시의 창의 놀이터에 대한 상위 개념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안전한 놀이터, 쾌적한 상상력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리고 놀이터의 트렌드에 있어서는 통합형, 그리고 자연 밀접한, 자연 친화적인, 그리고 대지를 이용하는, 그리고 오감 상상을 자극하는 그런 4가지 요소를 통합을 해서 저희가 계획하고자 하는 소결론을 내렸습니다. 오감과 상상력을 자극하고 안전하고 특색 있는 자연형 통합 놀이 공간을 계획했습니다. 기본 구상입니다. 기본 구상 계획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그런 모든 것을 종합해서 이렇게 우리는 컨셉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는데요. 앞에서 한번 언급을 했죠. 오감 상상력을 자극하고 안전하고 특색 있는 자연형 놀이 공간을 만든다는 계획 하에 3가지 꼭지의 키워드를 우리가 가져왔습니다. 상상 자극, 안전, 자연형, 이 3가지의 꼭지를 가지고 계획을 해봤고요. 변경 계획안에 있어서는 이렇습니다. 기존의 계획 안에서 앞에서 언급했던 그런 문제점들 있잖아요. 그런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보완을 하고, 그 다음에 존치해야 될 부분은 존치하고, 여기서 존치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도 그 수목들이 있겠죠. 이 되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이 수목들이 있고요. 이 나머지 포장이나 이 문제되는 그런 부분들은 일부 교체를 하고 놀이시설 자체는 이제 전체 바꾸는 거로 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족구장 같은 경우는 이 족구장의 활용도가 높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포장 정도만 새롭게 교체해주는 그런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계획안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나무 놀이터라는 이 계획안을 잡았었고요. 또 다른 것은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무 놀이터를 가지고 지금 계획을 했고요. 이 당시만 해도 저희는 이제 공사비가 4억에 그쳐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이 놀이터 자체로만 어느 정도 치중을 해서 선택과 집중에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해서 디자인을 하자라는 그런 개념 하에서 이 부분을 삼았고요. 자연 친화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오고 싶은 마음에 이런 나무 놀이터라는 컨셉을 가지고 이곳을 계획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1, 2, 이 5개, 이 5개가 이 나무를 심게 되고요. 이 나무와 함께 또 다른 다양한 시설물을 설치를 해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이제 그라운드 그 지상 레벨에 다른 시설물들이 또 추가로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1번은 지금 1번이죠. 이 나무와 함께 줄놀이 그네죠. 이 그네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제안을 했었었고요. 2번 같은 경우는 나무가 있고 이 나무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사다리 같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놀이대 시설. 3번은 이제 트럼플린이라고 하죠. 어렸을 때 이렇게 방광이라고 하는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중간에 넣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네트 놀이터라고 해서 이 네트를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이미지들은 해외 사례 이미지고요. 저희가 계획했던 그 내용 중은 이 안에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그 나무를 중심으로 이런 네트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어떨까라는 그런 구상을 해봤었고요. 5번째는 모래 놀이터, 그리고 6번째는 마운딩 놀이터, 그리고 7번째는 이렇게 그네를 이용을 하는데 이게 일반적인 1인 그네가 아니고요. 때로는 2인, 3인에서도 이렇게 같이 놀 수 있는 이런 놀이터를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미끄럼틀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획 1번안은 스케치를 보면 이런 형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5개의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있고 그 안에서 네트, 그다음에 또 다른 것은 이렇게 보시면은 아까 앞에서 언급을 했던 그네 같은 그런 요소들이고요. 여기는 이제 미끄럼틀을 이용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획안 중에 하나는 저희가 언덕 놀이터라고 해서요. 지금 보시면은 이 안을 중심으로 우리가 도너츠처럼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온 그 모습으로 해서 아이들의 그 오감을 자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해봤었고요. 이 놀이대 같은 경우는 이 모든 면이 이렇게 마운딩 처리로 돼서 이 마운딩과 함께 일부의 시설물이 주어져서 되게 다양한 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해봤습니다. 1번은 폴 놀이대라고 해서요. 하나의 막대기 같은 것들이 이렇게 꽂혀 있고 어린 아이들이 이 안에서 이 주황색 부분을 밟고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올 수 있는, 때로는 이 사리사리 이렇게 다니면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놀이 시설이고요. 그 클라이밍은 요즘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그 놀이 시설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네트 또한 그렇고요. 또 흔들 놀이대, 그리고 이 마운딩을 이용한 줄타기, 슬라이딩, 그 다음에 볼 놀이대, 그리고 모래 놀이터, 이렇게 이런 구성으로 만들었던 두 번째 안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스케치 모습입니다. 어린아이가 이 마운딩을 이용을 해서 이 사이사이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고 내부에도 경험을 하고 외부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지금 보니까 약간의 UFO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중간에 이제 놀이 시설물 중에 운동 놀이 시설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놀이 시설물도 저희가 그 제안을 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사실 이제 예산비의 문제로 인해서 이 놀이 시설물은 빠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례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나왔는데 이 놀이 시설물 또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이게 연령대에 따라서도 다르게 형태를 만들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제 젊은 층을 포커스해서 이런 놀이시설을 만들게 되면 근력운동에 치우친 그런 운동시설이 될 테고요. 조금 더 연령층이 높으신 분들을 위한 놀이시설을 만들게 되면 스트레칭에 조금 더 포커스된 그런 놀이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앞전에 얘기한 1번 안과 2번 안을 토대로 결론적으로 이제 몇 차례 심의를 거쳐서 2번 안이 선정되었고요. 저희는 이 2번 안을 가지고 더욱더 발전시키기로 했었습니다. 4번은 이제 자문 의견입니다. 이에 따른 앞에서 나왔던 1차 자문 의견 중에 하나는 주 이용층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바로 주변에 있는 두 공원과 차별화된 그런 특화된 공간을 놀이터를 한번 조성해 봐라. 그렇다면 이제 주변의 놀이터에 대한 조사가 면밀히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공간 레이어가 그 레이아웃을 조정하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 구성 자체를 조금 더 재미나게 재설정을 했었으면 한다고 얘기가 나왔었고요. 한국적인 사례 이미지가 좀 해외 사례들이 많다 보니까 한국 상황에 맞춘 그런 고려된 시설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우리 현장에서도 한번 자문 의견을 좀 한 번 더 받았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흥유실되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할 수 있었었고요. 일단은 이 현장 자문에서 저희가 이제 2번이 더 잘 어울릴 것 같다는 것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렇게 나온 것이 이제 수정 계획안, 최종 계획안인데요. 최종 계획안 또한 아까 앞에서 언급을 했다시피 마운딩 형태로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마운딩 형태를 만든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공원에서 중요한 이 어린이에 있어서 안전과도 가장 중요한 도로면이 북측과 서측에 이렇게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 입구 또한 이 북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방향, 서측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방향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안에서 어떻게 하면 보다 어린 아이가 안전하게 놀이를 하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냐를 고민을 했었고요. 또한 놀이터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기존의 어린이 공원이지 않습니까? 이 밖에 있는 이 공원에서는 어떻게 사람들이 쉴 수 있나도 고민을 해본 결과 저희가 마운딩을 결정한 것은 이곳에서 서서히 올라와서 이쪽으로 내려오는 방향, 즉 좌측으로는 통과를 할 수 없고요.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을 했고요. 북측으로는 이렇게 올라오는 이러한 브릿지 형태를 만들면서 입구를 냈습니다. 따로. 뒤에 보시면 이제 뒤에 저희가 만든 뷰를 보면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동성 측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공원을 설계함에 있어서 중요한 게 그러한 큰 컨셉이 나오면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것을 봐야 되기도 하지만 그 많은 것을 본 것을 잘 응용을 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 응용을 하면서 실제로 스케치도 해보고 구상을 해보면서 어떤 안들이 더 이곳에 적합할 수 있냐를 한번 그려보고 장단점을 파악해보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선택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또한 이렇게 세 가지 요소, 세 가지는 이제 보여주기 위한 것만 세 가지지 무수히 많은 다이어그램들 혹은 플랜들을 그려왔었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최종 결과물이 여러분들 앞에 보시는 이 수정 계획안 플랜이고요. 보시면은 어린이들이 지금 아파트에서 바로 진입을 해서 입구로 들어가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형태로 되고요. 지금 좌측에 도로와 맞닿아 있는 부분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 놀이터로 바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즉, 이 안에서도 이 도로 쪽으로 바로 나갈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 놀이터에 들어올 수 있는 주입구는 이 주 게이트와 이쪽 면이 있습니다. 도로와 맞닿지 않는 이쪽 부분이 있고요. 이 구성 요소로는 이 짚라인이 있고 홀놀이대, 그 다음에 클라이밍 볼, 그 다음에 줄타기, 미끄럼틀, 그리고 암벽 등반, 네트 놀이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 짚라인은 해외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용이 되는데 국내에서는 가격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가격 대비 많이 이용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짚라인을 하게 되면 또 성인들이 또 많이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짚라인을 설치를 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망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네요. 그래서 선호하지 않아서 저희 또한 이제 이 짚라인이 그 구름사다리라고 하죠. 비슷한 형태이지만 다른 기능을 가진 것으로 교체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다이어그램이 이제 청취구역과 정비 계획에 관해서 이제 둘을 나눠서 보여주는 이런 다이어그램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존치한다는 것은 기존 식재대 지금 그린으로 되어 있는 그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존치하는 부분이고, 이제 정비 계획 또한 이런 식으로 정비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포장은 정면 교체하고 기존 놀이터는 특화를 하고 경계석은 설치하고 지하 놀이대는 철거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했었고요. 그래서 나온 저희의 조감도는 이런 모습입니다. 보시면은 북측에 도로가 있고 이 서측에 도로가 있고요. 이 도로 사이에서 이렇게 안전을 위해서 이쪽 통과는 이제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마운딩을 올리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측에서 내려왔을 때는 이 공간 안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고, 컬러 또한 굉장히 이제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컬러를 고민을 한 게 이 공간 자체가 하나의 공원이기 때문에 이 놀이터 안은 놀이터다운 이런 컬러를 이용한 화상 컬러를 이용을 해보자고 생각을 했고, 오히려 놀이터 밖에는 자연이 두드러지는 그런 공간을 연출해보고자 하는 계획 하에서 이제 오히려 밖에서 봤을 때는 컬러가 하나도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었고요. 그래서 안쪽에서 보이는 놀이터의 모습이고요. 바로 언급했다시피 밖에서 이제 안을 봤을 때는 오히려 컬러를 주지 않음으로써 이렇게 나무 형태로 이렇게 지금 보이면서 자연이 두드러진 그런 공간을 연출했고요. 현재는 이제 이 벽을 가지고 조금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한국에서는 저희는 이제 사실은 노출 콘크리트를 원했는데 자칫 잘못하면 노출 콘크리트 자체가 공사를 하다만
듯한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기 쉬운 그런 재료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노출 콘크리트에서 페인팅을 한 상태인데, 페인팅에서 머물 것인지 혹은 이제 주민들이 원하는 이 우드 나무를 이렇게 지금 덧붙일지에 대한 계획은 아직 그런 숙제는 아직 남아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또 다른 모습이고요. 이쪽이 서측에서 봤을 때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은 볼 수 있지만 이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들어가서 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모습이고요. 이 중앙에 보면은 저희가 이렇게 넓은 잔디 광장을 만들었습니다. 네, 잔디 광장을 만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곳을 저희가 조사를 할 때 그 어린 아이들에게 선호도를 조금 조사를 했는데요. 뭔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에서만큼이라도 안전하게 뭔가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인조 잔디를 저희가 제안을 했고요. 한 가지 조금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소위 보시면은 이제 아파트 내 인조 잔디를 많이 하잖아요. 그 인조 잔디를 상상하면서 제안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인조 잔디는 거의 잔디와 흡사하거든요. 요즘 퀄리티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가지고 잔디와 많이 흡사한데, 요즘 조금 단가가 낮은 인조 잔디를 쓰게 되면 나중에 이제 고무칩 포장하고 비슷하게 늘려가지고 그런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 점은 아쉽지만, 그래도 안 봐도 그래도 어느 정도 아이들이 편안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연출했다는 점에서 그나마 위안을 삼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 안에서 이렇게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또 하나 바뀐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스테인리스 스틸로 이렇게 제작이 되었는데, 이 스테인리스 스틸은 잘 써야 됩니다. 이 스테인리스 스틸의 미끄럼틀을 혹시나 계획을 하고 계신다면 1조를 확실히 체크를 하고 온도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 안전성 검사에서 아마 통과를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민원에 대한 소지도 다분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이제 한여름이 되면 아스팔트에서 계란이 익을 정도로 그만큼 뜨겁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화상의 우려가 좀 있기 때문에 이 소재 같은 경우는 좀 계획을 해서 조사를 면밀해서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 또한 이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은 나무가 무성함에도 불구하고 부정의 요구로 인해서 현재는 이제 PE 재질로, 플라스틱 재질로 바꾼 상태이긴 합니다. 또 다른 모습의 비유이고요. 그래서 나온 세부 계획안은 조금 빠르게 넘기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작업을 하실 부분은 아닌데, 그래도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시공이 실제로 되냐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번 준비해 봤고요. 이런 모습들을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구상을 하시거나 생각한 것들을 나중에 이렇게 도면화를 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도면화를 시켜야 실제 현장에서 공사를 할 수 있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중에 중요한 하나의 계획도가 식재 계획도고요. 그 다음에 포장에 대한 계획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에 대한 계획도가 있고요. 그리고 마운딩 상세도입니다. 이 마운딩 상세도는 되게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그 놀이 공간을 연출을 하다 보면 본인이 의도한 그 연출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안전성 문제가 걸려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구조 검토에 관한 문제가 걸려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또한 이 램프가 원래는 조금 더 높았었는데 사실은 나중에 조금 더 낮추게 되었고요. 이 공간을 연출하기 위해서 저희는 따로 이제 안전성 검토를 받아서 진행을 했었던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런 구조를 만들 때 이 각각의 그 공간에 대해서 이렇게 도면이 만들어져야 이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현재 시공된 모습을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공이 되기 시작을 했었고, 지금 이 단계에서는 이 시공의 베이스를 가지고 고무줄 포장을 이렇게 깔았었죠. 그리고 이 공간이 아까 스테인리스 스틸의 재질이었지만 현재는 이제 플라스틱 재질로 바뀌게 되었고요. 그리고 슬라이딩 같은 경우, 이 미끄럼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통으로, 원통형으로 이렇게 만들면은 이 안에가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의도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죠. 어린이들이 여기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아까 저희가 이제 3D 모델 뷰를 가지고 한번 보여줬던 그 뷰가 기억하시나요? 이제 밖에서 봤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연이 오히려 강조될 수 있는 그런 컬러를 이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 안으로 들어갈 때는 컬러가 하나도 없고, 안으로 들어갔을 때 어린아이가 오히려 이제 와우 이펙트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안에서 뭔가 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들어간다라는 그런 연출을 할 수 있도록 이 안을 최대한 그 컬러를 줄이고 강조성을 좀 낮추고요. 오히려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도록 연출을 한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의 강의는 마치고요. 혹시나 질문사항이 있거나 계획하신 혹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안에 쓰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질문. 네. 예. 지금 현재 어린이 놀이터 바운더리 있지 않습니까? 저 원형으로 되어 있는 저 바운더리가 예. 그 면적이 어느 정도 될까요? 이 놀이터 자체의 면적이요. 네. 제가 이게 조금 설계 자체는 제가 조금 돼서 정확하게 왜냐면 이제 저희 한도어린이 공원 사이즈랑 좀 비교를 해보고 싶어서. 이 정확한 수치 사이즈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나중에 그 담당자님께 한번 전달을 해드리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놀이터의 느낌을 아시니까요. 이 전체 면적 자체는 3,288제곱미터이거든요. 3,200이요? 예, 3,288제곱미터. 일단 한쪽은 이제 좀 기획 단계이긴 한데, 예. 이제 저희가 좀 궁금한 것은 지금 기존 400m 반경 이내에 뭐 어린이집 10단계에서 유치원, 초등학교 이런 검토를 이제 환경 조사를 했는데, 사실상 이 놀이터를 사용하는 어린이층이라던가 그런 현장에 관련된 사용자에 관한 조사를 예. 그 현장에서 직접 이렇게 조사를 좀 하셨나요? 일단은 저희가 현장에서 그 현장을 나와가지고 사용자 분석. 네. 예, 기존에 이용하는 사람들을 토대로 일단은 설문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내용 면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사실은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직접 가서 발로 뛰는 그런 설문조사 방법이 있고, 좀 선호도 조사에 대한 거를 하자면 요즘 이제 구글이나 인터넷 온라인을 이용하는 그런 인터넷 방법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인해서 그 지역 주민들을 조금 컨택해서 그쪽에서 올려서 답변을 얻는 그런 방법도 저희 회사에서는 많이 취하고 있거든요. 온라인으로요? 예. 그 온라인으로 그 질문지, 우리 역으로 질문지를 이제 해서 이쪽 방문 목적이 어떠냐, 이곳을 갔을 때 문제점이 뭐였냐, 혹은 이곳이 변한다면 어떠한 방향성으로 변하기를 원하냐, 이런 기타 등등을 오픈적으로 그 공개를 해서 답변을 얻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다만 이렇게 됐을 때는 일반적인 답변이 나올 가능성도 좀 꽤 높고요. 그 안에서 실제 사용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하는 게 조금 더 빠른 답변을 조금 얻을 수는 있거든요. 저는 오전에 그 한정원 가서 아이들하고 어머니들이 모여 있어서 제가 여쭤봤는데요. 요즘 추세가 어린이 놀이터
놀이터나 공원에 화장실이 없나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저 놀이터에 놀다가 오줌마리 오면 갈 수 있는 화장실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보면 대부분의 어린이 공원이 화장실, 지금도 보면 화장실이 있나요? 이 안에서 따로 화장실이 구성되어 있지 그럼 않아요. 아이들이 놀다가 오줌이 마려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조금 연령층의 차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어른들의 시각으로 아이들은 사실은 참지를 못하는데 지금 제가 오전에 만난 어머니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저희는 요 게임 시장 안에 화장실이 있어요. 공중 화장실이. 그거조차도 멀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지금 어린이 공원을 디자인하시고 그리고 공간 계획을 하시는 분들이 과연 아이들의 시각으로 하시는 분인지 그리고 왜 화장실이 없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습니다. 화장실에 화장실은 건축물에 들어가거든요. 이제 건축물 계획은 건축물 법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규모에 따라서 어떤 일정한 규모 이상이 됐을 때는 그 시설물 면적이 의무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규모 이하로 됐을 때는 시설물 자체가 의무화가 아니거든요. 의무화가 아니었을 때 그 작은 공간을 어떻게 구성을 하냐는 사실은 발주처의 이제 재량으로 잡히게 돼요. 근데 이런 어린이 공원은 사실은 민간 공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약간 정책과 이런 것들이 좀 맞물려 있어서 사실은 설계가나 기본적인 사람들이 원해서 바로 이제 그쪽에 이제 화장실 건축물을 세워줬으면 합니다라는 그런 제안 자체가 설계 과정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이상의 그 계획안 자체가 정책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구성을 해서 나와야 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사실. 저 외국에 가면 공원에 물론 코인제로 사용되고 있지만 조그마한 미니 화장실이 대부분 있기 때문에 그 저희 나라도 요즘 추세로 건물에 함부로 들어가서 그 화장실을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조 공원에 사용하고 있는 어린이 아이들의 그 원함이 뭐냐면 그네가 없다. 다른 데 다 있는 그네가 없다고 그에 대한 아이들의 직접적인 불만이었고요. 놀이기구에 대한. 두 번째는 왜냐하면 놀이기구를 막 멋있게 디자인하는 것도 좋고 그렇지만 대부분 사용하는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저 놀이터에는 있는데 우리 놀이터에는 없어 막 이런 게 있으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화장실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한조공원은 또 노인정이 같이 있어서 노인정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벤치에 다 앉아 계시면 어머니와 아이들이 그 어린이 공원을 진입을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일치가 없어서.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의 방안은 존을 나누는 것이 과연 가장 좋은 방안인가? 그게 대한 고민이 그런 부분은 선생님이 저한테 정리를 해서 주시면 차후에 저희도 지금 공원 계획단에 일찍 선생님 저는 검수사님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의구심이 드는 거는 너무 예뻐요. 예쁘고 좋은데 이렇게 사용하는 자의 그 어린이 공원이면 저는 우리가 지금 하도가 어린이 공원이잖아요. 그러면 어린이 공원이면 어린이의 시각으로 하시는 건지 디자인을 아니면 어른의 시각에서 어린이한테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시작을 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한 거예요. 디자인을 하실 때. 당연히 제가 어린이가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의 시각으로 디자인을 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불가능하고요. 어린이의 행태를 많이 봐야 되겠죠. 그 어린이의 행태를 좀 많이 봐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나라마다 또 틀려요. 왜냐하면 이게 한국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제가 거친 나라들 중에 가장 보수적인 나라 중에 하나예요. 안전에 대한 민감성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과감한 시설물 설치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규율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초안을 보시면은 이제 많은 이제 챌린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은 사실 거의 불가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 지금 우리가 한도 노인정 같은
그 노인정을 입고 어리고 있는 이런 행태를 한 것이 우리 양천구에 70여 개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어린이 놀이터 아이들이 나와서 놀다가 화장실 가는 문제 이것 때문에 화장실을 좀 만들어 달라고 구청에서 한 차례 그 민주도 제시하고 다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지금 진행께서는 지금 아이들이 놀다가 화장실에 가는 것이 급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급할 때도. 예. 지금 보통 그러면 노인정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일을 보고 나온다 이거죠. 응? 그러면은 노인들도 근데 불편해. 노인들도. 그래서 이 어린이 놀이터에 화장실을 만들면은 아까 얘기한 있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구청이 하고 긴밀한 회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네, 화장실 문제가 자꾸 좀 언급이 되시는 것 같은데 화장실은 지금 문제가 저 한두 어린이공원 옆에 노인정이 있잖아요. 그 노인정에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 노인정을 지금 현재 리모델링을 하잖아요. 신축이 아니고 그 문제가 현재 한두 어린이공원에 있는 그 사랑방을 허물면 현행법상 거기에는 건축물을 더 이상 못 지어요. 그러니까 그 한두 어린이공원에 있는 그 사랑방은 딱 그 규모의 건축물만 있어야 돼요. 근데 현재 그 건축물의 내부 구조를 보시면 그 화장실이 외부로 노출되어 있지 않은 구조예요. 내부를 전면 재구성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베리어 프레임, 그러니까 무장애 동선, 그러니까 장애인분들이 불편함이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엘리베이터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되는 공간 때문에 화장실 동선을 움직이기가 힘든 그런 계획상의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 때문이지 그게 공원의 어떤 지금 설계 프로세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행정적인 부분과 법적인 부분 그리고 설계 엔지니어링 부분적이 통합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알아주셨으면. 노인정 시설도 정비를 합니까? 리모델링 합니까? 예, 노인정 리모델링 예산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다고요? 예. 그거 할 때 내부로 어떻게 투명을 출입하라고 만들든지 해가지고 화장실을 관리 차원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데 방법을 찾아도 될 것이고 내부에서 출입할 수 있는 문을 하나 만들어서 내부에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리모델링 할 때 승계를 찾아보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저희가 받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이제까지는 예전에 어울림에서 여러분 도대체 한 번이라고 불렀을 텐데 설문지가 여러 번 배포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 외에 지금 거기는 양천구에서 기존에 했던 그 발전 놀이터에 대한 그 내용이 위주가 되어 있던 설문지였어요. 근데 그게 지금 현재 한국 어린이공원의 이슈를 다 담기에 모자람이 있는 것 같아서 추후에 지금 설문지를 새로 제작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때 지금 하셨던 얘기들 이런 내용들이 거의 공통된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자세히 설문지 기재를 해주셔서 저희가 의견 반영을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 95회 공문이고 대상의 한두 어린이공원 재정비거나요? 재정비예요. 그러면 이제 연관해서 좀 얘기를 하겠는데요. 지금까지 그 브리핑 하신 거를 좀 쭉 보면은 내 개인의 생각입니다. 상당히 좋고 이상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첫째, 우리 목삼동은요 나무가 부족해서 숲이라는 게 없어요. 지금 보면은. 그리고 여기 한도공원에 보면은 여기에 지금 우리 그 브리핑을 보면은 어느 아파트 단지 옆인 것 같아요. 나는 뭐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것이 사각으로 다 들어져 있는데 그 한두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앞에 그 사각형으로 보면 앞에 중앙에 대개 다 건물이 막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늘진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건 뭐냐면은 이거를 설계를 했을 때 물론 레이아웃은 어떻게 할 거나 설계하는 사람이 레이아웃을 해야 되겠지만은 첫째는 가급적이면 좀 식재, 아까 식재 문제가 나오는데 식재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모래 놀이터라는 게 여기가 나온다고요. 근데 모래 놀이터를 만들어 놓은 뭐냐면은 여기 오는 사람들이 되게 그 개를 데리고 내려와요. 강아지 같은 거 데리고 깨워가지고 모래 놀이터에 살짝 신뢰를 한다고. 그러면 이게 완전 스며드니까 몰라요. 그래서 여기 등마루 여기 보면 놀이터가 있어요. 여기 롯데 아파트 근처인데. 그래서 본인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은 요거 좀 대출입을 좀 막을 수 있는 뭐 그런 게 없느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구의장한테 그거를 제가 문의를 했어요. 이것을 조례로서 현재는 놀이터에 개를 금지다, 출입 금지다 이런 것이 없는데 이것이 조례라도 하나 좀 만들어서 개들이 놀이터에 와가지고 모래 놀이터에 좀 살짝 실려하는 거 이런 걸 막을 수가 없느냐 그랬더니 현재 규정으로서는 그걸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요번에 한두 부분 재정비할 때 그런 문제점도 좀 설계를 하시고 뭐 여러 가지를 하신 거니까 그런 것도 이번 기회에 개 출입을 금지하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도 서로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한번에 정리하면은 이 레이아웃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좋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한두 번에 상대 분위기도 나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되 식재를 좀 많이 해서 좀 녹지 공간을 좀 확보해달라. 두 번째는 모래 놀이터가 있으면 거기에 개출입을 막을 수 있는 제도 장치도 하나 마련해달라. 두 가지를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나무는 괜찮아요? 나무는 엄청 많은 걸로 아는데 여기 근데 좀 이게 레이아웃을 하다 보면 여기는 국회가 아니고 법령을 어떻게 정하는 이거 뭐가 있어요? 잠시 좀 청문을 하는. 저희 강사님이 이 설계한 그러니까 양천구에 많은 설계를 진행하셨지만 아마 우리 소장님이 아마 지금 한두 어린이공원까지 설계하실지는 지금 잘 모르세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의견 수렴이 돼서 저희가 나중에 저희 공원을 계획할 때 그게 이제 업체가 선정되면 전달해서 그게 반영되도록 할 거지만 저희 소장님이 그 요청들을 받아 주실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 네. 아까 어린이들 선호도 조사 통해서 잔디를 깔았다고 하셨는데 그 과정 좀 궁금하거든요. 어린이들 선호도 조사의 과정이 좀 어떻게 진행이 돼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일단은 그 인조 잔디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두 부류가 있었어요. 한 부류는 굉장히 그 안에서도 이렇게 뛰어놀고 뭐하고 하고 싶은 부류가 있었고, 그 다른 한 그룹의 지배적인 사람들은, 어린이들은 자전거를 가지고 안으로 항상 놀이터 안까지 계속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그런 구조라서 오히려 그 잔디 그런 요소들을 가미를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분리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보통은 이제 그런 잔디, 인조잔디랑 그 위에서 막 다니고 그러진 않을 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저희 계획 안에서는 그렇게 조금 차단하는 방법으로 조금 생각을 해봤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린이들 선호도 조사를 할 때 뭐 현장 조사를 통한 건지 아니면 어린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어린이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근데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설문조사를 하고 반영하는 거와 제가 설문조사를 하고 반영하는 거는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전문가들은 모든 수렴을 100%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전문가적인 해석이 들어가야 돼요. 그 해석 아예 그 판단이 아니다 싶으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를 위해서 소를 버린다고도 하잖아요. 그 대의 판단을 전문가가 개입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저희는 이 설문조사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도 하지만 최후의 판단은 이제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을 하게 된 거였죠. 그거에 의해서 이 인조잔디라는 재료가 가장 적절하겠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말을 한 거지. 사실은 꼭 인조잔디가 되어야 된다라는 느낌보다는 저희는 조금 안에는 좀 안전한 넓은 공간을 마련해주고 싶다라는 그 계획이 조금 더 커서 안에를 비우고 밖으로 이렇게 시설물들을 배치했던 그런 계획안이 있습니다. 마지막 그럼 예. 저희 한국공원은 말씀하신 대로 평 땅이 굉장히 좁아요. 예. 그랬을 때 만약에 땅이 부지가 좁은 공원의 의뢰를 받았을 때 만약에 공간을 분할을 했을 때 지금은 녹지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놀이기구도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도보 땅에 공원의 의뢰를 받으셨을 때 그게 놀이기구에 있어서 가장 그러니까 배치가 중요한가요? 아니면 그거 동선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아이들의 사용자의 그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어느 걸 중앙적으로 가정적으로 디자인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네,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만약에 동선 자체랑 연결이 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 주입구와 동선과 연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면 동선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설계에 앞서서 그 공간을 나눌 때 그 공간을 나누기 앞서 동선 계획을 제일 먼저 하거든요. 그래서 동선 계획에 따라서 안전성의 확보 및 분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고, 그것 플러스 동선과 연결을 하게 되면 주 입구를 어디에 내야 되는지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일단은 중요해요. 일단은 설치를 먼저 생각하기에 앞서 그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번 있으면 예. 보통 건물을 지을 때는 남양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예. 근데 공원에서 시설은 어떤 요소로 받아들여져요? 사실은 그러면 조금 더 큰 규모의 시설물이 들어갔을 때, 예를 들면 배드민턴 이상의 그런 시설물 있잖아요. 테니스나 혹은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이 향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 남북 관련된 그런 향들을 고려를 해서 해야 되지만, 사실은 작은 공간 안에서는 이 향보다는 쉼터만큼은 그래도 어느 정도 녹음 아래서 그늘된 곳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동과 서예요. 동해에서 이렇게 내려서 서로 가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쉼터를 만들 때 우측에 다 설치를 하면 아무리 저희가 뭔가를 뒤에다가 나무를 아무리 많이 심어도 녹음이 안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놀이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그냥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쉼터만큼은 그러한 일조의 방향을 좀 더 고려를 해서 중간에 쉼터가 있어야 된다면 그것은 고려를 해가지고 계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쉼터 이외의 다른 공간들은 그렇게 향이 좀 자유롭다는 거 보세요.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재질을 뭐를 쓰고 싶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뭐 플라스틱 재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스테인리스 재질 같은 경우는 사실은 되게
온도가 많이 올라가지 않다면 디자인적인 요소나 세라믹이나 기타 등등을 봤을 때도 스테인리스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확인을 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재료에 대한 선택을 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늘이 많이 진다면 스테인리스가 좋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좀 더 직사각이 고가의 많지 않다면? 예. 저기 인조단지는요 상당히 그 입체에 해롭다고 그래요.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어린이 공원 같은데 인조단지 왜냐면 애들 바닥에서 앉아 놀고 뭉개 그러는데 상당히 안 좋은 걸로.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어느 초등학교는 인조단지를 다 걷어내버렸어요. 차라리 인조단지를 걷어내고 그냥 렛다운으로 그래서 좀 모래하고 진흙하고 좀 섞어서 뭐 그런 식으로 한 초등학교도 있어요. 그래 인체 해롭다고 그래서 안정성이 좀 개선이 많이 공원에 인조단지 깐다는 거는 네, 이렇게 바로 인조잔디는 해외에서도 10년, 20년 전부터 계속 사용해 왔던 그런 재료이고요. 그리고 친환경적으로 되게 중요시 여기는 그곳에서도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어린이 그 축구장이라고 하죠. 그곳에서도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가를 사용해서 그래요. 아까 제가 언급을 했잖아요. 저희가 원했던 인조잔디는 그런 인조잔디가 아니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인조잔디는 그런 인조잔디만 사용을 하다 보니까 모두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한 그 인조잔디는 화상도 좀 더 조금만 더 과거로 들어가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유해성의 문제 플러스 슬라이딩을 하게 되면 화상까지 있는 인조잔디가 있어서 예 문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이 보완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가격의 문제에서 이게 사기업이 아닌 민간에서도 쓸 수 있을 정도가 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긴 한 것 같습니다. 비용 문제는 스테인리스가 플라스틱 제품보다 비싸겠죠? 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혹시 저 공원에도 쓰레기통이 없나요? 저희 한두 어린이 공원에 쓰레기통이 없어가지고. 아, 근데 이게 그 시설물 자체에 대해서는 네. 그 자치단체의 그 컨셉하고 큰 그림하고도 그 좌지우지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어떤 공원은 되게 큰 대규모의 그 근린공원 이상의 공원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쓰레기통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쓰레기통을 사실 없애버리면 주민은 불편한데 공원은 깨끗해져요.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어떻게 방향성을 나아갈지는 좀 정책하시는 분들이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은 사용한 사람들이 문제죠. 있던 어떤 사용한 사람들이 깨끗이 쓸 거는 깨끗하고 안 그러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다 집어넣고 던지고 와버리면 지저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주민들이 예, 인식이 중요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송한데 한 가지만 요즘 그 자가 발전 놀이 시설도 요즘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예. 그거에 대한 사용에 대한 의견은 설치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자가 발전 자전거도 자기가 동력을 발휘해서 뭐 한다거나 이렇게 에너지를 전부 진행하는 샘플로 보내드렸던 아, 예. 그렇지. 많이 저는 봤는데 그 자전거 그건 번호를 페달을 받아서 물속에 하면 이게 사실 상용화돼서 많이 해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그 양천구 얼마나 도시체육과 예. 중앙님께서 예. 아마 그 스토리가 있는데 주관적으로 하셨던 걸로 예, 예. 이렇게 아직까지는 이렇게 되게 보편화되지는 않은 시설물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마지막으로 메스터디가 보니까 굉장히 궁금하시는데 어떤 그 형태에 대해서 예, 예. 메스터디 하시게 메스터디를 진행하셨던 뭐 키워드가 있을까요? 잠시만요. 그 아까 교육부처럼요.
모양이 나오기까지 예, 예. 시발점이 되는 그 아까 말했다시피 시발점이 된 아이디어는 요 북측하고 서측에 있는 이 도로로부터 시작을 해서 뭔가 울타리를 안전한 울타리를 만들자는 더 하나에서 이제 그게 있었거든요. 근데 원래는 초안은 이 전체를 다 이렇게 마운딩을 올리는 거였다면 이제 일부를 오픈을 한다면 과연 어느 공간을 오픈해야 될까를 생각을 했을 때 남측하고 동측을 이용해서 오픈을 해주는 방향으로 그게 서서히 좁혀나가기 시작하면서 저는 그림이 최종적으로 저희 한두 공원도 지금 현재 도로 이면에 접해 있는 상황에 좀 비슷한 예. 부분인 것 같아서 네, 근데 그 처음에 벽을 막자는 주민 의견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외부하고 좀 공간을 해서 안에 공원 공간을 좀 분리를 하고 싶다라는 근데 막연히 좀 그게 처방감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방금 하신 걸 보고 그거를 어떤 메시지로 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네, 초반에 이 넓은들 어린이공원 또한 그 공사가 진행될 때 민원 요청이 있었어요. 이게 어떤 그림으로 그려질지 상상을 못하고 왜 갑자기 벽을 치기 시작하냐라는 내용에서부터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안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런 컨셉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아마 이게 지역에 따라서 일부는 정말 그 자체가 벽이고 우리는 이런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분들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경계에 접혀있는 주택들에서 시야가 가리면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아까 같은 그런 형태라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래서 밀리하게 이렇게 되는 상관은 있겠지만 어떤 바로 그냥 한 방이가 되버린다고 그러면 주변 주택가에서 좋아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런 우려는 좀 생기더라고요. 자, 끝내자고요. 네. 자, 오늘 저 고생해주신 박경희 소장님한테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공원에 대한 의견 수렴은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전에는 구청이나 아니면 저 엔지니어링사에서 계속 그냥 그 어떻게 보면 밀실같이 진행이 돼서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계획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의견 주실수록 이렇게 반영이 되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주변도 참여 참여해서 의견이 주민들에 의한 의견이 주도가 되는 그런 공원 또는 뭐 지금 거점 공간 얘기를 하잖아요. 거점 공간 아니면 그 외에 모든 것들이 주민 의견이 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 주민분들이 많이 의견을 내셔야 돼요.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주변에도 많이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 사람들의 의견이 중요한 거죠. 근데 저거는 동물 못 들어오게. 아니, 아직 안 됐다는데. 저희가 힌트가 많을 거냐 총무님이 다 짜오시면은 저희가 그걸 보고 이상 없으면 통과시켜드리는데 총무님이 계속 이렇게 아니, 제가 이건 선생이 안 됐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직 저희한테 완성된 편성표가 안 넘어가고